이거부터 했죠. 다 했어? 이제? 저요? 네. 2교시 건다 했는데. 2교시 건 다 했는데 1교시 게 안 됐어? 집합은 쉽잖아. 집합은 다 되는 게 당연히 맞고. 그러니까 도형 쪽이 어려워요. 그건 나도 이해해. 그러니까 거기가 정확히 얘기하자면 사실 처음 입문할 때 쉬운 교재로 하면 되게 내가 저번에 요구했던 것보다 훨씬 쉬운 레벨의 문제를 풀어요. 근데 나는 약간 일부러 해보라고 조금 더 어려운 걸 섞어서 내긴 하거든. 근데 물론 진짜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이 뭐 숙제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도 엄청 꼬아놓은 문제가 아니라서 고민을 하며 풀 수 있고, 근데 잘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남아서 좀 풀어달라고 생각하고 냈던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거, 얘 또 느끼는 건데, 내가 이번에 두 번째 거 수업도 오늘 카톡방에 지금 파일 올려놓고 출력도 해왔는데 컬러가 아니라 이게 참 마음에 안 들어. 이것도 이번에 두 번째 걸 좀 예쁘게 나오긴 했지만 이게 사실은 되게 예쁜 그림인데 흑백으로 나오니까 볼품이 없네. 카톡방에 올린 PDF 파일이 예쁜데. 아무튼 표지를 항상 그게 저렇게 좀 뭔가 좀 예쁜 걸 하나씩 넣어서 딱딱한 수학 과목에 이라도 표지라도 예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해놨고요. 자, 우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했냐면 별거 안 했어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해서 그걸로 계속 이런 기하학적으로 썼던 표현들을 계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평면좌표에서 이런 계산 저런 계산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덤으로 파푸스의 중선 정리까지 설명했고, 거기 플러스 알파로 내분점이랑 외분점이 뭔지에 대한 이해까지는 설명을 했어요. 공식은 안 했지만. 맞죠? 자, 오늘은 그 뒤에 거 이어서 할 건데 우선 그 전에 자, 숙제를 그래서 30 몇 번까지 됐지 내가? 4번까지 됐나요? 4번은 하지 말랬지. 3번까지 됐어요. 자, 1번부터 33번까지 숙제한 거 중에서 잘 안 된 거, 안 된 거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24번 29번 맞아? 23번 다는 안 하고 보다가 이제 결이 비슷한 건 넘어갈게요. 하나만 하면 돼. 그 결이 비슷한 건. 또 14번. 자, 다른 분은요. 추가로 또 질문하실 분. 5번도 있긴 한데. 몇 번? 5번. 5번? 잠시만. 5번 내가 볼게. 계산이 좀 안 돼서. 5번은 이따가 난 넘어가서 10시 땡 하고 나서 바로 가지 말고 약간 질의응답 같은 거 해줄 테니까 질문하고 가요. 알겠지? 됐고. 자, 나머지 없으면 요 네 문제 빨리 설명하고 오늘 진도 좀 빨리 나가야 돼서 좀 빨리 하도록 할게요. 진행을. 진도가 생각보다 조금 느린 상황이라. 자, 우선 14번부터 해야겠죠? 자, 14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4번 보시면 좌표 평면 위에 한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고, 이 삼각형의 외심이 BC 위에 있대. 이거는 그게 뭐냐면 저번에 한번 설명을 어제 그날 시간에 설명했지만 외심에 대한 중학교 내용이 조금 더 녹아있는 문제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외심은요, 예각삼각형일 때는 삼각형의 내부에 외심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둔각삼각형일 때는 외부에 존재를 하죠. 근데 변 위에 존재할 때가 언제였죠? 직각삼각형일 때죠. 자, 무슨 말이냐? 이런 식으로 봐봐 얘들아, 삼각형 A, B, C가 직각삼각형이 되면 여기 BC의 중점 N이 뭐가 된다? 이 점이 외심이 되죠. 그래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길이가 이런 식으로 같아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녹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중학교 내용이야. 중학교 내용을 모르면 안 되는 거지만 지금 설명 들었으니까 지금이라도 외우면 되겠죠. 이미 알고는 있었을 건데 까먹었을 거고. 그래서 이 외심의 좌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럼 외심의 좌표가 얼마라고 주어졌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점의 좌표가 2, 1이라고 주어졌고요. 자, 이 상황에서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을 하라는 거. 자, 보세요. 여러분, 7번 봐봐.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이 결국 의미하는 건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 뭘 물어보는 거죠? 선분 AB 제곱 더하기 선분 AC의 제곱은 선분 BC의 제곱을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이 BC의 제곱의 의미는 뭐냐면 2배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4배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을 물어본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R이라는 건 요 길이를 말하는 거죠. 왜냐면 원이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그쵸 여러분? 자, 그래서 R만 빨리 구할게요. R제곱이 얼마예요? 2 빼기 마이너스 1의 x의 차이의 제곱 더하기 1 빼기 마이너스 1의 제곱 y의 차이의 제곱 해서 9 더하기 4 해서 13입니다. 그러면 이 정답은 52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24번. 24번은 그림이 참 그래서 여러분이 좀 불편했을 거야. 이건 제가 진짜 사과드리고요. 이게 이렇게 움직인다고 치면 동영상을 머릿속으로 그리면 제일 좋기는 해요. 근데 내가 머릿속으로 이 동영상을 그리는 게 쉽지가 않잖아. 그러면 우리가 막 틱톡에서 막 움직이다가 탁 눌러서 멈추는 것처럼 딱 T초일 때 딱 멈췄던 상황, 그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릴 때. 자, 보자. 내가 지금 보면 자, 준기가 O라는 지점 O로부터 북쪽으로 10km 떨어진 지점에서 남쪽으로 8km로 움직이고 있고, 송이는 여기서 동쪽으로 6 움직이고 있고, 둘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을 원하는 거야, 나는. 맞지? 자, 그러면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느냐? T초나 뭐 시간 단위를 맞춰줘야 돼요. 지금은 시속으로 움직이니까 T시간이 지난 후라는 요렇게 시점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T시간이 지났을 때, 자, 준기의 좌표, 위치는 어떻게 돼요? 준기의 위치는? X좌표는 여전히 0일 거예요. 근데 Y좌표가 원래 10만큼 위쪽에 있었는데 남쪽으로 8이니까 마이너스 8만큼 1시간마다 마이너스 8씩 된단 말이야. 그럼 T시간이 지나면 10 마이너스 8T라고 쓰는 게 맞다는 거야. 이렇게 이런 움직이는 문제를 풀 때는 스냅샷을 찍는다고 해야 되나? 딱 어떤 시점에 그림을 그려놓는 게 중요한데, 그 시점은 웬만하면 이제 모르니까 임의의 T라는 시간으로 세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같은 식으로 송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원점에서 출발을 해서 동쪽으로 시속 6km로 가니까 6t, 0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좌표가, 위치가. 그 다음 이 두 사람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지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를 물어본 거야. 그럼 L 제곱이 최소가 되면 L도 최소겠죠, 당연히. 양수니까 L은. 맞아, 아니야? 자, 보세요. 내가 원하는 거 이 둘 사이의 거리 L의 최소값인데 어차피 L 풀 때 루트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루트 쓰기 귀찮으니까 L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면 자연스럽게 L의 최소값도 구할 수 있겠죠. 루트만 씌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제곱으로 많이 써요. 왜? 내가 쓸 공식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인 걸 이미 아니까. 그래서 이걸 쓰면, 자, X좌표의 차이를 제곱하면 36T의 제곱이고요. Y좌표의 차이의 제곱을 하면 64T 제곱 마이너스 160T 더하기 100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100T 제곱 빼기 160T 더하기 100이 돼요. 그러면 이게 2차 함수잖아, 맞지?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고 축이 어디에 있죠? T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a분의 b를 하면 200분의 160이니까 T가 5분의 4일 때.
그때 최소값을 가질 거야. 얘가 거리의 제곱이. 그럼 거리도 그때 최소값 가지겠지. 근데 이 문제가 거리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뭘 구하라고 했어요? 그때의 시간을 구하는 문제니까 이미 답이 나온 거야. 답은 얼마? 5분의 4시간 후.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정답이 동그라미 2번이 됩니다. 요렇게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 나올 때 항상 t시간이 지난 후의 그림을 상황을 세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지수를 넣어서 푸는 거야. 애초에 우리가 23번 있어서 24번 먼저 했네. 자, 이어서 23번 보겠습니다. 23번 보시면 이것도 똑같아. 그래서 t라는 시간이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A라는 녀석이 위치하는 거는 원래 마이너스 10,0이었거든. 근데 1분에 1km씩 가니까 이번에 t시간이 아니라 t분이 지난 후. 단위만 달라진 거예요. 단위만 달라진 거고 일단 미지수 t 쓰는 거 똑같아요. 자, 그래서 A라는 점의 좌표는 얘가 1분에 1km씩 달리니까 t분이 지나면 tkm만큼 추가로 움직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0 플러스 t, 0이 되고요. B라는 놈은 반대로 y좌표가 마이너스 10이었고 2km의 속도로 움직이니까 분당 2km의 속도로 움직이니까 더하기 2t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 거리의 제곱은 요거 차이 제곱이니까 t제곱 마이너스 20t 더하기 100에다가 요거 하면은 4t제곱 마이너스 40t 더하기 또 100이 되겠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정리를 하면 5t의 제곱 마이너스 60t 더하기 200인데 어차피 중요한 건 그래서 결국 얘도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고 축이 어디 있느냐? t가 얼마일 때? t가 마이너스 2의 분에 비하면 6일 때 한다는 거야. 자, 근데 이번에는 이걸 구하는 게 끝이 아니라 값을 구하길 바래. 맞지 얘들아? 맞죠? t에다가 6을 집어넣어 봐야겠죠? t에다가 6을 집어넣으면 l제곱은 180 빼기 360 더하기 200이니까 정리하게 되면은 40이 됩니다. 그죠? 아, 40이 아니지. 180이면 마이너스 180에서 20 되죠. 그럼 L은 루트 20 돼서 2 루트 5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4번. 그래서 이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하는 게 더 귀찮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저기 플러스고 축 구해서 대입하는 게 더 빨라요. 축 구해서 대입하면 훨씬 더 빠릅니다. 여러분 예쁘게 완전 제곱식 만들려고 막 욕 쓰는 것보다 이게 나아요. 이런 흐름으로 풀면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9번. 뭐 딱히 할 만한 게 없는 그냥 식대는 얻는 건데. 자, 이건 그냥 빠르게 풀게요. 29번은 왜 질문이 나왔는지 모르겠네. 일단 도형적으로 증명하는 게 어려워요, 이런 게. 근데 이제 이런 증명을 좌표 평면위에 얹어놓으면 쉽다는 거 얘기한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이제 B점을 원점으로 놓고 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D점의 좌표를 우리가 지금 보시면 보세요. 일단 D점 좌표는 대놓고 나오잖아요. 직사각형인데 C의 X좌표가 A고 A의 Y좌표가 B니까 D점의 좌표는 A, B라고 보는 게 맞겠죠? 직사각형이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 상황에서 PA의 제곱 더하기 PC의 제곱을 하게 되면 어떤 애가 나와요? PA 제곱은 X 빼기 B의
제곱 x 빼기 0 아니 x제곱이지 미안 x제곱 x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a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게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근데 PB의 제곱 더하기 PD의 제곱을 하면 얘가 D가 거의 원점이니까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고 이쪽 편이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제곱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식과 이 식이 어떻게 돼? 같은 식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냥 집어넣으면 끝나는데? 그래서 이게 다나 다라 이거 굳이 풀었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상태로 둬도 위아래 식이 같은 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숙제 오답은 대충 될 것 같습니다. 자, 됐고 좀 넘어가서 오늘 갑시다. 자, 오늘은 이 내분점, 외분점 공식 알려주는 걸로 시작할 건데 솔직히 뭐 빨리 설명하려면 말도 안 되게 빠르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냥 외워! 이러면 끝난단 말이야. 진짜 그래. 근데 이해를 해야 좀 외우기가 쉽잖아. 그래서 이해할 수 있게 천천히 설명을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교회 갔는데 나는 원래 기독교를 안 믿지만 와이프가 믿어서 갔는데 그 목사님이 말하는 스탠스가 너무 강렬하더라. 그러니까 나는 막 여기저기 종교를 한번 믿어보려고 다녀봤지만 이과라서 그런지 몰라도 안 믿어져요.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거든. 근데 참 논리가 어렵더라고. 나는 납득하기 힘든 논리를 세우시더라고 항상. 참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교회는 믿는 사람 믿음이 있어야 오히려 반대로 믿어지는 것 같고 그 논리는 어렵더라고요. 교회 갔다 온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없어? 아무도 없어? 야. 성당 다녔었어? 성당이 나도 어렸을 때 성당 다녔다가 성당이 더 재밌었던 것 같아. 교회보다. 몰라. 지금 어렸을 때 잡다해. 어렸을 때 성당 다녔다가 아니, 교회 다닌 건지 성당인지 색깔이 얘기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교회였나? 교회였던 것 같기도 해. 뭐 다니다가 나중에 불교 뭐 부모님 따라 절 다니다가 와서 또 딴 데 가보고 했는데 또 다 해봐도 별로 믿음이 안 생기더라고. 자, 내분점, 외분점 뭔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죠? 기억은 나요? 내분이 뭔지 외분이 뭔지? 설명을 하고 끝냈잖아 내가. 자, 그래서 안쪽에서 그 두 점을 안쪽에서 쪼개는 점을 내분점, 바깥쪽에서 쪼개는 점을 외분점이라고 하고요. 거리 비를 이용해서 푸는 건데 자, 우선 1번 봐봐. 수직선 위에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얘는 그냥 이거를 문자로 보면 여러분이 좀 어렵기는 해요. 어려운데 그래도 문자로 된 식을 하나 외워둘 필요는 있어요. 자, 우선 수직선 해볼게요. 이렇게 돼서 여기 x1이 있고 여기 x2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봐봐. m 대 n,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있다고 칩시다. 요점 좌표를 식적으로 어떻게 구하는지 일단 한번 알고 싶은 거야.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좌표가 있을 거야. 이걸 알고 싶다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내분점. 얘를 뭐라고 한다? 외분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식으로 접근을 하려면 어떻게 식이 세워질 것 같아요? 한번 봐봐. 내분점을 먼저 해볼게. 내분점을. 이 내분점 같은 경우는 결국에 요 둘의 간격을 m 더하기 n이라는 조각으로 쪼개겠죠. 여기 m개랑 n개로 쪼개는 거야. 맞아 아니야? 그 중에서 m개만큼을 가져서 오른쪽으로 갔다고 보면 돼. 맞아요? 그러니까 P점의 좌표는 x1에다가
x1에다가 m 더하기 n개로 뭘 쪼개겠어? 요 둘의 간격이니까 x2 빼기 x1을 쪼갠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간격에서 m개만큼을 오른쪽으로 갔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자, 정리를 해보면, 통분을 해보면 되는 거잖아. 통분을 해보면, 이거는 어차피 그냥 보시면 쓸 필요는 없어, 내가 볼 때. 이거 어차피 증명하시고 여러분한테 시킬 리가 없어서 그냥 보기만 해, 보기만. 자,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 x1 관련된 건 어떻게 돼요? x2 관련된 게 m이죠.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요 놈에다가 요만큼을 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식으로 증명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이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요 길이를 쪼개서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P점의 X좌표를 구해서 요 공식을 증명을 한 다음에 막상 할 때는 어떻게 된다? 얘를 달달 외우는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외우느냐? 잘 봐. 이렇게 외우는 거야. 기준이 되는 점이 x1이랑 x2가 있어. 맞지 얘들아? 그리고 쪼개는 비율이 m 대 n이야.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P점의 X좌표는 일단 분모는 이 둘을 더한 애를 쓰고 분자도 더한 애를 쓸 건데 어떤 애를 더하는 거냐? 크로스 한다고 머릿속으로 이미지로 외워놓는 거야. 그래서 mx2 더하기 mx1 이렇게 요놈이랑 요놈 이렇게 크로스해서 곱한 애를 더한다라고 이미지적으로 외우는 거예요. 식 자체를. 알겠지? 그래서 요 식을 외워서 내분점을 풉니다. 근데 솔직하게 저번 시간에 내가 내분점 외분점 설명할 때 얘기했지만 공식 외워서 풀 때는 문자가 좀 많을 때고 일반적으로 그냥 그림 보고 눈으로 보고 대충 좌표가 보여요. 닮음 이용하면. 자, 같은 식으로 외분점도 증명을 해볼 건데 외분점은 이게 어떻게 되겠어? 봐봐. 자, 외분점은 보세요. 요 기준이 되는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m에서 n을 빼서 쪼개야겠지. 자, 여기가 m이고 여기가 n이야. 그러면 여기 비율이 얼마인 거야? m 빼기 n인 거야. 맞지 얘들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2에다가 더할 거야. 얼마를 더할 거냐면 요 간격을 더한 게 q인 거 아니야. 그치? 맞지 얘들아? 근데 이 n배를 해야 되는 기준이 되는 1이라는 길이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 길이가 뭐야? m 빼기 n을로 쪼갠 x2 빼기 x1. 그러니까 요 길이를 m 빼기 n이라는 비율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를 m 빼기 n으로 나누면 1에 해당하는 길이가 나오지. 거기를 m배를 하면 요만큼 길이가 나오겠지. 그걸 q에다가 더해주면 x2에다가 q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식이 세워지고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통분해서 풀면 이번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는 분모는 m 빼기 n으로 나옵니다. 맞죠 여러분? 그리고 mx2 빼기 nx1. 그러니까 요 식이랑 똑같은데 중간에 연결된 게 마이너스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해보고 나니까. 그래서 Q점의 X좌표는 m 빼기 n mx2 빼기 nx1이다. 그러니까 똑같아. 요런 식으로 점 쓰고 비율 쓰고 크로스해서 곱한 건데 빼기 연결한다는 거야. 알겠지? 그 차이만 있다고. 더하기 연결하면 내분점, 빼기 연결하면 외분점인 거야. 근데 증명은 몰라도 돼. 증명은 지금 눈으로 그냥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요. 증명은 몰라도 되고 결과는 잘 외워주셔야 됩니다. 요거랑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y로 해도 똑같이 y좌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잘 봐봐. 내가 요거를 수직선에서 1번을 한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좌표 평면에서 할 거야. 오케이?
10번 봐. 좌표 평면에서 A라는 점, B라는 점 갖고 똑같이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야. 어차피 내가 이걸 M 대 N으로 내분을 하든 M 대 N으로 외분을 하든 이걸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보면 X좌표를 어떻게 하는 거야? 자, X좌표는 M 대 N으로 내분되는 거고 여기가 맞지? 같은 식으로 Y좌표가 M 대 N으로 내분되는 거니까 그냥 내분점 공식을 X끼리 따로 Y끼리 따로 하면 된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죠?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내려놓고 보니까 X좌표를 수직선에서 할 때랑 차이가 있어 없어? X좌표만 수직선에 할 때랑 차이가 없는 거야. 같은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요쪽 편으로 당겨서 보니까 Y 관련해서 Y1과 Y2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했던 것처럼 수직선에서 할 때로 똑같이 하는 게 별 영향이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걸 2차원으로 끌고 왔는데 막상 내분점 공식, 외분점 공식 써보니까 결국 X는 X끼리만 계산하고 Y는 Y끼리만 계산하더라. 그러면 굳이 내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X는 X끼리 그냥 하면 되고 Y는 Y끼리 해서 정리하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중에 Z 입체로 넘어와도 똑같은 거야. 실제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자, 예를 들어 A라는 점이 X1, Y1, Z1 3차원 위의 점이라고 쳐도 그리고 B가 X2, Y2, Z2라는 또 3차원 위의 점이야. 이거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좌표가 하면 어떻게 나올 것 같아? 내분점 좌표하면? 그냥 3번 하는 거야. 3번. P라는 점, 내분점의 좌표는 분모가 둘 다 셋 다 M 더하기 N이야. 이 공식대로. 그리고 X좌표는 X좌표로 크로스해서 곱한 거야. 그러니까 MX2 더하기 NX1이고 Y좌표는 Y좌표를 또 크로스 곱해서 더하면 돼. 그래서 또 MY2 더하기 NY1이고 Z좌표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평면 수직선일 때랑 평면 좌표일 때랑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뭐 깊게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공식 외우면 땡이야 그냥. 자,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하는 일은 그냥 공식 외우는 겁니다. 한 번 돌릴 때는 막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덤벼봐야 힘들어요. 그냥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나는 공식 외워서 그냥 문제 풀어야지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내분점 공식, 외분점 공식 연습을 해봐야 되니까 그리고 내분, 외분 개념 설명을 해봐야 되니까 자, 교재에 있는 문제를 한 3개 정도 풀어볼 건데 필기는 한 번에 하세요. 일단 칠판을 쭉 풀 테니까 자, 우선은 35번 한번 봐봐. 자,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쭉 돼 있어요. 보세요. 수직선이 있고요. 같은 간격으로 P, Q, R, PQ에 A, B, R 쓰구나. PQ, A, B, R, S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한 칸씩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자, 그럼 보자. 하나씩 맞는지 볼게요. 기억. 점 P는 선분 AB를 2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이래. 자, 이걸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자, 선분 AB가 있어. 그리고 P라는 점이 있지? 그럼 거리를 보는데 어떤 걸 본다? A에서의 거리, B에서의 거리를 보는 거야. 근데 선분 AB면 이렇게 있고 얘랑 여기 P까지 거리가 2고 자, B에서 P까지 거리가 3이죠. 그러면 2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이다라고 쓰는 게 맞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떤 식으로 쓰기로 약속했는지 잘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딴 게 아니라 자, 니은 Q는 P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래. 자, PB를 내보자. 그러면 이번엔 P와 B를 가지고 할 거야. 요 성분을 가지고 하는데 이 Q라는 점이 있어. 그럼 Q라는 점과 각 끝점의 거리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P에서의 Q의 거리는 1이고 Q에서 B까지 거리는 2니까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마찬가지로 맞는 거죠. 그 다음 3번 디귿. R이라는 점이 AB를 2대1로 외분하는 점이래. 자, AB는 또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R이 여기 있죠. 그럼 A에서 거리가 2고 B에서 거리 1이니까 몇 대 몇으로 외분하는 거다? 2대1로 외분하는 점 맞습니다. A에서 거리 1, A에서 거리 2, B에서 거리 1 맞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리을 볼게요. 자, 리을 보시면 점 S는 AQ를 3대4로 외분하는 점이네. 잘 보세요. 여기서 얘만 따로 빼서 한번 써볼게. 자, 요쪽 편에 A가 있고 Q가 있고요. 그 다음에 B, R, S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선분 AQ잖아. A가 먼저고 Q가 D야. 그러니까 A가 먼저 Q가 D가 되게 이렇게 선분을 잡아. 그러면 A랑 S의 거리를 먼저 재야 돼요. 요 거리가 얼마죠? 3이고요. 요 거리가 4예요. 그럼 몇 대 몇으로 배분한다고 한다? 4대3이 아닙니다. 3대4라고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선분에 앞에 온 점이 있고 뒤에 온 점이 있죠. 지금처럼 선분 AQ라고 하면 A라는 점이 먼저 온 거고 Q라는 점이 뒤에 온 거야. 그러면 거리를 잴 때도 A부터 거리를 먼저 재고 그걸 앞에 비율로 써야 돼. 그러니까 지금처럼 A부터 S까지 거리를 먼저 재고 이걸 3이라고 쓴다고요. 그리고 뒤에 나온 Q라는 점과 S까지 거리를 재서 4가 나왔지. 요걸 뒤에 비례식 비율로 써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3대4로 외분하는 점이라도 맞는 거죠. 내분 쓸 때 중요해. 틀리면 안 돼. 선분을 나타낼 때 나온 점의 순서가 중요해요. 앞에 나온 놈이랑 앞에 나온 비율을 같이 매칭을 시키는 거야. 알겠지 얘들아? 이건 중요해. 자, 그래서 일단 35번 풀어봤고요. 내분 설명하려고. 그 다음에 40번 한번 볼래요? 이제 공식을 써볼게요. 자, 아이고 힘들어. 한번 볼게요. 일단은 A라는 점이 2,A 더하기 1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선분 B라는 점이 있는데 B라는 점이 B 더하기 1, 마이너스 1이래요. 선생님 뭐 이거 위치를 정확히 모르지 않나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냥 그리면 돼.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자, 이렇게 그려놓고 얘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2,1이래. 칠판 보세요. 뭘 열심히 이렇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칠판을 봐주세요. 주로. 자, 요렇게 내분한다는 2대1로 내분한다고 하면 요런 비율로 쪼개진다는 얘기죠. A쪽에서 거리가 2고 B쪽에서 거리가 1이어야 돼요. 자, 요 점의 좌표가 2,1이래. 좀 잘 생각해봐.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닮음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원래 공식 써서 풀라고 낸 건데 나는 공식 푸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생각해 볼 때 X가 변화량이 없죠. 여기 변화한 거에 절반만큼만 변화하면 된다는 얘기거든. 2대1이잖아 비율이 닮은 비가. 맞지 얘들아? 닮은 비가 2대1이잖아. 그러면 얘 변화량을 그대로 적용을 시키는데 절반만 적용시키면 돼. 근데 여기가 더하기 0이니까 여기도 더하기 0이어야겠죠. 그래서 얘가 여전히 2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바뀐 양이 얼마인지 봐. 그러면 잘 봐. A 플러스 1에서 1로 바뀌었고 여기서 마이너스 1로 바뀌었어. 여기 바뀐 양이 얼마야? 마이너스 2지. 그럼 여기가 2배니까 얘가 마이너스 4가 된 게 1이란 얘기야. 그러면 A 더하기 1이 얼마란 얘기지? 5란 얘기겠죠.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낫다고. 괜히 공식 쓰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외문점, 내문점은 닮음으로 푸는 게 훨씬 빨라요. 이거 공식까지 써볼 필요 없다고. 이제 복잡해지면 막 비율이 막 문자로 나오면 지금처럼 비율이 숫자가 아니고 문자로 나오는 게 있어. 그거는 공식 써야 돼. 그때 보여줄 거야. 근데 그냥 비율이 그냥 숫자로 나오면 이렇게 풀면 돼 그냥. 공식 안 써도 된다고요. 자, 그럼 이렇게 됐고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A가 4고 B가 1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BC를 볼 거예요. 이제 점의 좌표를 알았으니까 이제 다시 씁시다. 미안, 지우고. 자, 이번에는 BC를 줄 건데, 자, B가 있고 C가 있어요. 자, B점 좌표는 마찬가지로 이제 스몰 b가 1이니까 여기가 2, 마이너스 1이고요. C점 좌표는 A가 4였으니까 여기가 3,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BC를 3대 2로 외분하는 점이에요. 자, 그럼 잘 봐봐 얘들아. 요거 연장선을 그어요. 이렇게 연장이 됐고 여기서 B에서 거리가 3이고 C에서 거리가 2가 되게 외분하는 점 좌표가 x, y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외분점은요 숫자가 큰 놈이 비율이 예를 들어 지금처럼 3대 2야. 그러면 B에서 거리가 3이고 C에서 거리가 2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맞죠? 반대로 뒷놈의 숫자가 크면 왼쪽으로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그럼 봐봐. 여기에 해당하는 비율이 1인 거야. 그치, 얘들아? 그래서 요 직각삼각형이랑 요거 직각삼각형의 닮은 비가 1대 2인 거라고. 근데 얘가 얼마 커졌어? x가 1 커지고 y가 3 커졌단 말이야. 그럼 2배니까 얘는 2 커지고 6 커지겠지. 맞아? 그래서 x가 5가 되고 y가 8이 될 거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x 빼기 y의 절대값은 3이다. 그러니까 내분점, 외분점 공식 쓰지 말라는 얘기야, 내 말은. 웬만할 때. 그러니까 비율 나올 때는 안 써도 된다고. 그거 쓸 때 괜히 틀려. 쓰고 있다가 시간만 많이 날리고. 그냥 그림적으로 이해하면 돼. 이렇게 풀었다고 틀렸다고 안 한다고요. 근데 선생님 보면 뭐 어떨 때 공식 쓰나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공식 쓸 때가 있어요. 자, 46번 봐봐요. 물론 이것도 공식 쓰는 것도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 좀 더러워지면 공식 쓰는 게 낫다는 거야. 지금 한번 봐봐. 점이 A라는 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3이래. 그 다음 B라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 6이래. 이 상황에서 이 AB를 K 대 2 마이너스 K로 내분한대. 자, 그럼 일단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분을 할 때 이 비율이 음수면 말이 돼, 안 돼? 비율이 음수면 말이 안 돼. 비율이 0이어도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을 보면 K의 범위가 원래는 0부터 어디까지야? 2까지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 K가 1이면 1대1로 내분하는 거고 K가 0.5면 0.5 대 1.5 바꾸면 1대3으로 내분하는 거고 뭐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K가 매우 작아지면 이쪽 편이 달라붙는 거고 K가 엄청 커지면 반대로 B라는 점에 달라붙겠지. K가 2에 가까워지면. 그러니까 K 값을 0과 2 사이에 가지는 거에 따라 내분점의 위치가 변화하는 상황이라고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잘 봐봐. A라는 점이 1, 마이너스 3이고 B라는 점이 마이너스 4, 6이니까 이거를 비율을 적당히 K 값을 키울수록 X 값은 음수로 가까워질 거고 맞죠? Y 값은 양수에 가까워질 건데 내가 원하는 건 이 점이 내분점인 요 놈이 K 대 2-K의 비율을 가지는 요 놈이 이 내분점 P가 2, 4분면에 있길 바란대. 자, 2, 4분면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야? 2, 4분면에 있다는 말은 X좌표는 음수, Y좌표는 양수이길 바란다는 얘기야. 그치 형사야? 2, 4분면에 있단 말이 이런 말이지? 그치? 참고로 여러분 X축, Y축은 4분면에서 제외입니다. 그래서 여기 등호 쓰시면 절대 안 돼요. 4분면이기 때문에 이 팔을 기대거나 팔을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게 팔짱을 끼고 있으면 잘 수밖에 없어. 팔짱 풀어. 깨려고 노력은 해야지. 팔짱 끼는 거 자겠다는 거잖아.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비율이 숫자로 안 나왔기 때문에 안 보여 잘. 그치?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공식을 써버린다고. 자, X좌표 어떻게 된다고 했죠? 얘들아
내분점이니까 요 B 두 개 더하는 거야. 근데 더하면 딱 예쁘게 숫자가 얼마가 돼? 숫자가 2가 돼. 그리고 크로스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쪽 곱하는 거야. 그럼 X좌표를 보면 어떻게 돼? 2 빼기 K에다가 1 곱한 거 더하기 K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한 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2분의 마이너스 6K 더하기 2가 되는데 난 얘가 음수이길 바래. 그럼 풀면 어떻게 되죠? K 범위는 K가 3분의 1보다는 크다가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Y좌표 해볼게요. Y좌표는 똑같아. 둘이 더하면 분모 2예요. 그 다음 분자는 똑같이 쓸 건데 자, 2-K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고요. 맞죠? K에다가 6을 곱합니다. 그러니까 요 Y좌표로 크로스해서 계산한다는 거야, 이번에는. 저 공식 기억해서. 우리가 써놓은 공식 기억해서. 됐습니까? 사실 좀 잘못 썼긴 했는데 원래 얘를 앞에 쓰는 거예요. 얘가 앞에 가야 돼. 외우고 있어야 돼.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요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요게 1번이고 요게 뒤에 거 2번이라고. 물론 더하기 연산이다 보니까 지금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외분점 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고. 잘못하면 방향이 반대로 날아가거든. 그래서 부호를 조심해야 돼. 항상 순서를 조심해야 돼. 요쪽이 1번 요쪽이 2번이야. 그치 얘들아? 자, 그래서 이거 정리를 하게 되면 2분의 9K 마이너스 6 되는 건가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6이고 3호 이렇게 되잖아. 이거는 양수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K가 얼마보다 커야 되는 거야? 6이고 넘기면 3분의 2보다 크다는 거지. 그러면 이 둘의 공통 범위 플러스 전제 조건까지 합치면 최종적으로 원하는 K 범위가 나오겠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K 범위는 3분의 2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요놈 공통범위랑 저놈까지 세 놈의 공통범위를 구하면 돼요. 자, 이런 거는 이제 비율이 숫자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내가 막 저 직가사각형 이용해서 빠르게 연산하는 당연한 상식적인 연산으로 푸는 게 조금 불편해요. 그러니까 저런 거는 공식 쓰면 돼. 근데 비율이 나와 있을 때는 그냥 저렇게 풀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문제 풀 걸 엄청 많이 줬는데 일단 진도를 나가야 돼서 숙제가 많겠죠, 숙제가.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점일 때는 이제 비율이 1대1일 때니까 오히려 쉽죠. 그건 알죠? 2분의 x1 더하기 x2, 2분의 y2 더하기 y1 이렇게 써놨는데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읽어보시면 되고. 요거 정리해 주시고. 자, 이게 이해가 되시면 그 다음 내용을 설명을 좀 할게요. 이게 여러분이 좀 어려운 이유가 항상 중등 도형이랑 좀 엮여 있어서인데 지금 요거 필기 끝나고 설명할 내용은 중학교 도형 내용이 좀 있어요. 요거 일단 써. 네, 너무 급하게 쪼지 않겠어요.
왜? 뭐, 쳐다봐. 뭘 쳐다봐. 이런 식의 효과를 쓰는. 오늘 아침에 우리 아들이 아니, 어제 밤이지. 크리스마스 이브 날 산타가 선물을 준다 이런 얘기와 관련해서 이제 초등학교 이제 5학년 올라간단 말이야. 내년에 안 믿을 나이가 됐지. 예?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올라가니까 안 믿을 나이가 됐잖아. 산타에 대해서 초사제부터 안 믿는다던데? 언제부터 안 믿었어? 아니 너무 이과라고 통계학적인 그. 아니 진짜로. 아니 그냥 왜냐면 애들이 주변 친구들 얘기를 해주니까 그 얘가 있잖아.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실험을 해본 거야. 자기가 산타한테 빈 거야. 언제? 하루 전날 선물을 바꿨어. 자기가 산타한테 선물을 바꿔서 빌었대. 아, 진상. 그런데 그러고 나서 아빠가 많이 사주는 거면 선물이 그대로 저번에 말했던 게 올 거고, 산타가 주는 거라면 선물이 바뀔 거다. 나한테 얘기 안 하고 부모님한테 얘기 안 하고 나하고 와이프한테 얘기 안 하고 지 혼자 마음속으로 산타한테 빈 거야. 실험을 해본 거야. 실험을. 와. 그래서 나는 선물 바꿨는데 이러면서 뜯어보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저번에 말했던 거 당연히 산타 줬지 나는. 아 웃으면서 야 일로 와보라고. 산타 없는 거 이제 아는 거 같으니까 일로 와보라고 빨리. 동생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어제 그랬었는데. 그러면 비싼 거 앞으로 비싼 거 사달라는 거 하죠. 아, 이제 알게 됐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른 얘기 하겠지. 우리한테 비싼 거 사. 울트라맨 피규어 이런 거 사. 비싸. 피규어 엄청 비싸. 짜증나. 요만한데 막 6, 7만 원 해. 장난감이. 피규어를 맨날 사달라고 해. 취미도 독특해. 울트라맨 좋아하는 애 거의 없는데 동물이. 자, 딴 얘기 잠깐 했고, 요번에 중학교 도형이랑 관련돼서 내분점, 외분점이랑 엮이는 문제가 있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물어봐보자. 여러분, 내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랑 외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아십니까? 야, 왜 갑자기 엎드려? 이 새끼야. 중등 도형 때 했던 거거든? 내각의 이등분선 성질이랑 외각의 이등분선 성질 아시는 분, 기억하시는 분? 자, 무슨? 아니, 그런 거 아닌데요. 잠깐만요. 이 얘기야. 봐봐. 여기서 삼각형 A, B, C가 있어. 여기서 A라는 놈의 각을 2등분을 해서 선을 그었어. 2등분해서. 자, 이렇게 각을 2등분해서 선을 그었을 때 여기 예를 들어 뭐 M이라고 나왔다고 쳐. 그때 어떤 비율 관계가 생겨. 보조선 하나를 그어서 닮음을 만들어서 푸는 거였어. 이거 비율 닮은 비로 푸는 거거든. 그래서 어떠한 닮은 공식이 생겨요. 생긴다고. 자, 이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전혀 기억이 안 나나요? 혹시? 아, 해맑네요. 자, 여기서 이런 거야. 여기가 길이가 A고 요놈의 길이가 B면 비율이 A 대 B잖아. 그럼 여기도 비율이 A 대 B인 거야. 그러니까 길이가 A랑 B인 게 아니라 비율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이거 왜 그런 거죠? 이거 왜 그런 거야? 아가 아니고 왜 그런 건지 알아야지. 또 원리를 외우진 않죠. 원리를 외우진 않는다고? 자, 아무튼 요놈의 비율과 요놈의 비율이니까 요 변과 요 변의 길이비가 이쪽의 길이비랑 같다는 겁니다. 원리도 사실은 외워야 되는 게 맞는데 뭐 당당하게 뭐 원리를 외우진 않죠 이러니까 뭐 할 말이 없네. 저 형태만 외우지 않나? 형태만 외운다고? 원래는 외우지 진짜 않는. 띡띡 넣고 이제 계산하는 거 아니었나? 띡띡 놓고 계산한다고? 참 희한하네요. 자, 이거 왜 그런지 기억나시는 분 혹시 있나요? 기억날 사람 없나? 아무도 안 나? 이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게 그냥 그럴 리는 없잖아. 이유가 있겠죠. 자, 이게 이유가 있는데요. 원래는 내가 기억하기로는 보조선을 긋는 거죠.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연장을 긋고 여기 이렇게 요거랑 평행하게 긋는 건가? 이렇게 거. 그러면 동의각, 억각 이런 거 써서 푸는 거 아니었나? 내 기억이 그랬는데. 맞을 거예요? 내 기억이 이랬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이런 거야. 봐봐봐. 설명을 잠깐 할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평행선을 그으면 이게 억각으로 여기 각이 같죠? 맞아요? 그리고 동의각으로 얘가 같아요. 그래서 원래 그림을 그리면 이게 실제로 이렇게 돼서
이등변 삼각형이 그려집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요 변의 길이가 b면 요 변의 길이도 b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은 비를 쓰면 여기가 a 대 b고 그럼 이쪽도 a 대 b가 된다 이 얘기였잖아. 이렇게 중등 도형 때 닮음 이용해서 내각의 이등분선을 그었을 때 요 길이 b랑 밑변의 길이 b가 같게 쪼개진다는 걸 배웠어요. 근데 이게 그럼 지금으로 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으로 치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이랑 내분점 공식이랑 엮여서 나올 거라고. 무슨 말이냐? 요 세 점의 좌표를 줄 거야. 그리고 이 각을 이등분하는 선을 그어. 눈 떠 빨리. 그러면 여기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길이 구하고 여기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길이 구하면 요 점 좌표를 어떻게 구하면 돼? 요 길이 b로 내분하는 점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방금 배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이랑 방금 배운 내분점 공식을 합쳐서 이 m이라는 점의 좌표를 구하기에 문제를 낸다고요. 이따 풀어볼 거야. 일단 이해는 해야 되니까 어떤 흐름인지. 자, 같은 식으로 외분점도 있어요. 외분점 기억나나요?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 그러면 얘가 외곽이잖아. 그치 얘들아? 요놈이 외곽이지? 요각이 외곽이라고. 요거를 마찬가지로 이등분하는 선을 그어. 그때는 이번에는 그럼 길이 b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랑 얘 길이 b가 a 대 b면 긴 거랑 요쪽 길이 b가 같은 비율인 거지. 또 밑에 걸 쪼개는 건데 딱 봐봐. 이게 지금 외분점 좌표 구하는 것처럼 돼버렸죠. 요 선분을 기준으로 외분점 구하는 모양이잖아. 모양 자체가. 그러니까 외곽의 이등분선은 외분점이랑 엮여서 나오는 거고 지금 본 것처럼 내각의 이등분선은 내분점이랑 엮여서 나온다는 거야. 이건 어떻게 증명했었냐면 얘도 이렇게 보조선 긋고 뭐 평행 만들어서 막 풀었어요. 기억 안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은 못해도 되는데 아무튼 이런 거다라는 것까지는 알아두세요. 알겠죠? 여러분이 증명은 못해도 결과물을 외우고 있어야 되니까 항상 하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9번이랑 63번 할 거예요. 한번 칠판 보세요. 펴보세요. 59번, 63번. 자, 하나씩 보여줄게요.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 59번을 보시면, 자, 진짜 대놓고 아까 말한 그대로 줬어. 봐봐. 이렇게 삼각형을 줬는데, 여기 각을 2등분한 거야. 자, 근데 이 점 좌표, A점의 좌표가 1,4고, B점 좌표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이고, C점 좌표가 5,1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D점 좌표, 그러니까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그러니까 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어떤 흐름이냐? 첫 번째,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우리가 요 변의 길이를 구합니다. 자, AB의 길이 어떻게 되죠? AB의 길이는 루트의 x의 차이의 제곱, y 차이의 제곱이니까 5대 10이야. 그러면은 사실 계산 안 해봐도 알잖아. 5대 12 대 13이죠. 피타고라스의 수를 외우고 있잖아, 우리가. 그래서 계산하면 13이 나옵니다. 여기가. 자, 그 다음 AC의 길이는 루트의 x좌표 4의 제곱, y좌표 차이 3의 제곱. 이것도 3대 4대 5로 외우고 있죠. 그래서 여기 길이가 5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비율이 13대 5니까 사실 점이 좀 더 이렇게 가겠죠, D가. 이쯤 있고 요렇게 직각삼각형이랑 요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었을 때 닮은 B가 똑같이 13대 5의 비율을 닮은 B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 돼요? 됐죠? 자, 그럼 보세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지금 총 길이가 얼마냐면 x가 얼마 커졌냐면 x가 9가 커졌어요. 그리고 y도 9가 커졌어요. 근데 이걸 13대 5로 쪼개 가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18등분을 내서 얘가 13개 가지고 얘가 5개를 가지겠죠. 그러니까 9를 18등분하면 2분의 1 가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될 거야? 더하기 2분의 13 더하기 2분의 13이고 여기가 더하기 2분의 5 더하기 2분의 5가 돼야 딱
맞게 9, 9를 나눠 가지겠죠. 물론 내분적 공식 써서 푸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굳이 내분적 공식을 쓸 필요가 없다고. 그냥 닮은 b 구해서 풀면 끝난다고.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D점의 좌표는 얼마가 되느냐?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푼다는 얘기예요. 물론 선생님 저는 이렇게 푸는 것보다 그냥 공식 연습하기 위해서라도 공식으로 풀래요 라고 하셔서 공식으로 푸셔도 저는 절대 안 말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마 내가 이렇게 잘 풀지만 이게 이렇게 딱딱딱 빠르게 계산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공식에 넣으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흐름입니다. 1번 점과 점 사이로 이 양쪽 변의 길이를 구한다. 2번 그 구한 비율로 내분적 공식을 쓴다. 이 흐름을 기억을 하라고. 이 두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자, 이게 내각의 이등분선의 제 대표적인 문제 하나 풀어본 거고요. 같은 식으로 63번은 외곽의 이등분선 공식을 풀어보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그냥 그림만 빨리 그릴게요.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요점 좌표 구하래. 그죠? C점 좌표 구하는 거 맞죠, 여러분? 자, C점에 정확히는 X좌표 구하래. 근데 잘 봐봐. 여기 점의 좌표가 0,0이고 이 점 좌표가 6,8이에요. A점 좌표가. 그리고 B점 좌표가 얼마다? 2,0입니다. 그죠? 그럼 물어볼게요. 이거는 외곽의 이등분선 성질을 쓰는 걸 거예요. 그래서 요 길이랑 요 길이 B가 중요하죠. 그래서 선분 A5의 길이를 먼저 구하면 6, 8이니까 얼마야? 6대 8 대 10에 따라 바로 10이 나오고요. B5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써야겠죠? 쓰면 4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해서 루트 16 더하기 64에서 80. 그래서 4루트 5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여기 길이 B로 내보니까 지금 O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어. 이 선분을 몇 대 몇으로? 10대 4루트 5라는 비율로 뭐 하는 점? 외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거야. 근데 이거 뭔가 좀 갈몸으로 풀기 좀 불편하죠. 왜? 루트가 있어서. 계산하기 좀 불편하잖아. 그치? 루트 있으니까. 그럼 그냥 외분적 공식 쓰라는 얘기야. 자, 어떻게 된다고? 0, 2가 있고 그 다음에 비율은 10대 4루트 5야. 그래서 크로스해서 계산할 거야. 맞지? 그럼 X좌표는 자 분모는 빼기 그러니까 10 빼기 4루트 5 쓰시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분자는 어떻게 한다고? 누가 1번이고 누가 2번이야 얘들아? 이쪽이 1번이고 이쪽이 2번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 비율 쓰는 애가 1번이야. 먼저 써야 돼. mx2 더하기 mx2 빼기 nx1이니까 이걸 먼저 하고 이걸 빼는 거야. 그래서 2 곱하기 10을 하고 빼기 0 곱하기 4루트 5를 했으니까 정리를 하면 10 빼기 4루트 5분의 20이 정답입니다. 근데 이걸 좀 예쁘게 쓰려면 유리화를 해야겠죠. 유리화하기 전에 약분을 살짝 하고 합시다. 10, 5, 2루트 5 그리고 나서 10에 5 플러스 2루트 5 분자로 가고 분모는 5 플러스 2루트 5 곱해지면 5의 제곱 25에 2루트 5의 제곱 20을 빼서 5가 나오고 약분하면 2. 그래서 정리하면 10 더하기 4루트 5가 됩니다. 요게 구하고자 하는 C점의 X 좌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좀 식이 지저분해지면 공식 쓰는 게 편해요. 그래서 A 더하기 B 하면 14가 정답이 문제예요. 요렇게 우리가 내분적, 외분적 공식 배운 거에 중학교 때 배웠던 내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외곽의 이등분선 성질을 쓰면 이게 약간 이제까지 오늘 요즘 사실 봐봐. 좌표 평면 좌표에서 지금 공식 2개 배웠거든?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배웠고 내분적, 외분적 공식 배웠단 말이야. 이 2개를 다 이용할 수 있는 예쁜 문제가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이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는 거야. 공부하기 딱 좋은 문제잖아. 배운 거 다 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요 스타일의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처음 공부할 때 설명하는 스타일의 문제들은 진짜 전형적인 문제예요. 못 풀면 안 되는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푸는 법을 외우고 있어야 돼. 자, 그리고 자, 다시 교재 10쪽으로 넘어와서 3번은 안 할 거야. 3번은 저거 나중에 할 거라서 저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적어도 숙제에서 아예 문제를 빼버릴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은 그 2번에 남아있는 내용만 좀 설명할게요. 이게 계속 중학교 도형이 엮여서 그러는데 한번 물어나 보자. 얘들아, 질문을 좀 해볼게. 기억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자, 중학교 도형 중에서 우리가 그 사다리 그 평행사변형 배우는 거 기억나요? 평행사변형부터 쭉 배우는 거 있잖아. 평행사변형 배우고 거기서 마름모 배우고 직사각형 배우고 정사각형 배웠던 기억나요? 전체 흐름? 자, 거기서 일단 평행사변형 할 때 평행사변형은 5가지로 정리를 내릴 수 있었어, 맞지? 근데 그거는 뭐 요번에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뭐 기억을 원래 해야 되지만 기억 못하면서 원래 기억하고 있어야겠는데 되게 옛날 얘기네 하고 많은 것 같더라고.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 그거는 뭐 까먹었다 치더라도 물어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에서 대각선을 서로 어떻게 하죠? 평행사변형은?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의 성질만 좀 얘기해보자고. 성질이 사실 그 5개랑 좀 엮여 있긴 하거든. 자, 뭐가 있었냐면 일단은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같죠. 마주보는 대변이 서로 또 평행하고요. 근데 이웃하는 변이 평행하진 않죠. 그리고 마주보는 대각의 합이 180도고 대각선을 서로 어떻게 한다? 2등분한다는 성질을 가졌어요. 이거 정도 기억나지? 그리고 마름모는 좀 달라. 마름모는 어떤 성질이야? 거기서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가 막 바뀌질 않는, 합이 180도가 똑같은 건데, 이게 이웃한 두 변의 길이 같아져 버려서 네 변의 길이가 같아진 애가 마름모죠. 그래서 마름모는 2가지 성질이 추가가 돼요. 좀 세밀하게 되는 거지.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아지고 대각선이 2등분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2등분한다? 수직 2등분한다는 조건이 붙었죠. 그거 이용하는 문제가 나와요. 뭘로? 1대1로 내분하는 점처럼 해서. 그러니까 배운 거랑 엮여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배운 거 중에 뭐랑 엮이느냐? 이 대각선을 서로 2등분한다는 성질이 뭐랑 엮여서 나오냐면 내분점. 그것도 1대1로 내분하는 중점의 케이스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문제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56번만 보면 돼. 그냥 하나 간단하게 보면 이해할 거야. 자, 교재 56번 보겠습니다. 자, 56번 보시면 좌표 평면 위에 2점 A랑 B가 있고 원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3개로 뭘 할 거냐면 그 평행사변형을 만들었는데 그때 대각선의 교점의 좌표가 2,2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A 더하기 B를 구하래. 한번 차근차근 이 상황을 정리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 뭔가 A라는 점 A,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점 C, D가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말하는 걸 봤더니만 OA, 그러니까 요 변의 길이가 루트 10이고요. OB, 그러니까 요 변의 길이가 루트 26이라고 해요. 그죠? 원래는 좀 더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문제 그림이 좀 다르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로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대각선에 교점을 끊어서 이 점을 찍었는데 이 점 좌표가 2,2가 나왔다는 거지.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 여기서 힌트로 주고 있는 식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거야. 첫 번째, OA의 제곱은 10이 나와야 되죠. 근데 OA 제곱은 사실 뭐예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입니다. 맞죠?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에 따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OB의 제곱은 26이죠. 이게 C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나와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하자는 건 이거야. 얘랑 얘를 내분하는 점이 이 점 좌표가 일단 얼마가 나와야 돼? 자, 봅시다. 이거랑 서로 2등분하는 거죠. 맞죠, 여러분? 맞아, 아니야? 그러면
요렇게 2등분 하는 거랑 요렇게 2등분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2등분 된 것도 2대2고 요렇게 2등분 된 것도 2대2니까 이쪽은 4,4가 돼야 되는 게 맞고 자 그리고 A 더하기 C를 2로 나눈 게 2고 그쵸? B 더하기 D를 2로 나눈 게 또 2가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딴 게 아니라 저 얘기야 그냥. 이해됐어요? 됐죠?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정보를 얻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풀어보자. 사실은 봐봐. 하나 둘 셋 네 개야. 문자 4개 식 4개 그지? 이것만 연립해서 풀려야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걸 정리하면 C 대신에 4 빼기 A를 쓸 수 있고 이걸 정리하면 D 대신에 4 빼기 B를 쓸 수 있어. 그래서 그걸 여기다가 대입을 한 거야. 대입을 하면 26은 C제곱 더하기 D제곱인데 이게 4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4 빼기 B제곱이 되고요. 이거를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되죠? 전개를 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8배의 A 더하기 B 더하기 32가 됩니다. 이게 26이라고. 근데 여기서 얘가 얼마랬어? 10이라고 줬거든? 그러면 정리를 하면 8배의 A 더하기 B는 얼마다? 42 빼기 26 해서 16이다가 나오고 그래서 A 더하기 B는 2다 라고 나오는 문제예요. 뭐 이런 식으로 푼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성질이 녹아있다고 은근슬쩍 중학교 때 배웠던 평행사변형이나 마름모는 대각선을 서로 2등분한다는 성질을 이렇게 내분적 중에서도 1대1로 내분하는 중점의 내용이랑 엮어서 나오는 스타일이 있는데 좀 아까 거에 비하면 힘이 약하죠. 아까 내각의 2등분선 문제, 외곽의 2등분선 문제보다는 출제율이 떨어지긴 해요, 당연히. 그래도 뭐 이 정도 쓸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사실 이 평면좌표 넘어가서 계속 할 건데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부터 계속 쓸 거야. 뒤에서 문제 단원들 추가될 때마다도 나오는 일종의 활용 문제의 한 케이스거든요. 요 자취의 방정식 문제만 이제 설명을 하면 이쪽 내용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끝내고 무게중심으로 넘어가 보려고 해요. 일단 정리해 주시고 자취의 방정식 중요해서 좀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볼게요. 자, 자취의 방정식은 무슨 얘기, 교재 어디에 있는 내용인지부터 설명을 할게요. 교재, 자, 10쪽에 동그라미 된 거 내용 중에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게 있거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하고자 하는 점을 라지 p x, y라고 놓고,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식을 세워서 x와 y의 관계식을 구하면 된다. 이게 뭔 소리인지 되게 어렵거든요. 여러분 처음 들으면. 이 자체의 방정식 내용이 근데 앞으로 계속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처음에 개념을 잘 잡아두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문제를 조금 보면서 설명을 할 건데 64번 한번 볼게요. 교재 중에 64번 보세요. 자, y는 3x 더하기 2를 위를 움직이는 점 A와 점 3,2를 이은 선분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래. 말이 어려워.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y는 3x 플러스 2라는 직선이 있어요. 여기 위를 A라는 점이 매우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맞나요? 그리고 나서 요 바깥쪽에 그 3,2라는 점이 있거든요. 여기 B라고 해서 3,2라는 점이 있어요.
그러면 A가 움직일 때마다 위치는 달라지겠지만 매 순간순간에 이렇게 선분 AB가 생길 거 아니야. 그치 얘들아? 해봐. A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A가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겠죠 A는? 그러면 선분 AB는 이렇게 바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매번 매 순간마다 이렇게 2대1로 비율이 2대1이 되게 내분하는 점이 있을 거예요. 그 점들은 대체 어떻게 움직일 건가? 이게 궁금했던 거야. 근데 살짝 그림 그려보면 느낌이 오지 않아요?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이렇게 평행한 애가 직선이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그렇잖아. 우리가 요 비율이 2대1로 예쁘게 쪼개지려면 얘랑 얘랑 평행하고 길이가 어떻게 돼야 돼? 닮은 B가 1대 3이 되게 나오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런 애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나는 P라는 지금 A라는 점이 이렇게 움직일 때에 따라 이 P라는 점이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라는 걸 알아서 이 자취가 직선으로 나올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점 P가 자 내분하는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자취의 방정식은 사실 X와 Y의 관계식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좌표 평면에 뭔가 이 점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거예요, 어떤 식의 움직임을 가질 거예요 라고 그림을 그리기 바라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1차 함수 그림이든 2차 함수 그림이든 나중에 배우는 원의 그림이든 저런 관계식에 따라 x, y의 관계식에 의해서 함수처럼 그림이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건 뭐다? 요걸 나타내는 x, y로 된 식을 원하는 거야.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는 x, y로 된 식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풀 때 어떻게 푸느냐? 이렇게 푸는 거야. 잘 봐봐. 이 P라는 점의 좌표를 x, y라고 잡아. 됐나요? x, y라고 잡을게요. 자 그럼 이제 보자. A라는 점은 y는 3x 플러스 2 위의 점이죠. 그래서 임의로 접으면 a, 3a 더하기 2라고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a가 바뀌면 자연스럽게 값들이 바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 상황에서 b라는 점은 3,2입니다. 근데 이걸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고 싶어. 그럼 내분점의 x좌표는 공식에 따라 쓰면 어떻게 나오죠? x는 2 더하기 1에 크로스하면 6 더하기 a 정리하면 3분의 6 더하기 a로 나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y좌표는 어떻게 나와요? 같은 식으로 2 더하기 1하고 크로스해서 하면 4 더하기 3a 더하기 2가 돼서 3분의 3a 더하기 6 이렇게 나와서 정리하면 어떻게 나오죠? 정리하면 a 더하기 2다라고 나온다는 거야. 근데 내가 가지고 싶은 건 뭐냐면 x와 y로 된 식이야. 근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잘 봐 얘들아. x는 2 더하기 3분의 a 나와 3분의 6 더하기 이렇게 쓸게요. 이거랑 y는 a 더하기 2다란 말이야. 이걸로 x, y에 대한 식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a를 소거시킨다. 또는 여기서 봐봐. 이걸 정리하면 a는 y 빼기 2지. 이걸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을 하면 어떤 식이 나와요? 대입을 하면 3x는 y 더하기 4라는 식이 나와요. 그래서 y는 얼마? 3x 빼기 4. 그래서 막상 구해놓고 보니까 봐봐. 아까 말한 것처럼 얘랑 기울기 같아서 평행하죠. 평행하고 조금 안쪽에 있는 식이 나왔잖아. 이 파란색 선이 이렇게 1차 함수 형태로 식이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정답이에요. 이런 식으로 풀어. 아 근데 이거 좀 열받는 거야. 이거는 배운 내용이 요만큼인 거라서 요만큼 나온 거지 앞으로 여러 개 배우면 더 나올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뭐라는 거냐? x, y로 된 식을 만들어내는 게 포인트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기억을 좀 해야 돼. 자치의 방정식 자체가 뭔지에 대해서. x, y로 된 식을 만드는 거다라고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중요해요. 이거 필기하세요. 이거 하고 한 문제 더 해볼 거야. 그래서 그거까지 하고 잠깐 손 좀 돌릴게요. (67번) 한 번 더 할 거예요. 67번. 요거 치워도 되지? 이거 치우고 67번 풀어볼게요. 야, 이거 자체 방정식은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식 2개 배웠으니까 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이랑 내분적, 외분적 공식으로 만드는 자체 방정식 문제인데 앞으로 계속 배울 때마다 추가될 겁니다. 자, 67번까지 하고 좀 쉬자. 자, 67번. 잘 봐봐. 지금 보시면 A, B의 길이가 8이고 BC의 길이가 16인 직사각형 ABCD를 만들었대. 여러분 이런 거 풀 때 여러분이 센스 있게 뭘 해야 되냐면 이걸 좌표평면에 이제 얹어야 돼. 그냥 도형으로 풀면 힘드니까. 그래서 어떻게 얹을 거냐면 봐봐. 내가 이렇게 얹으려고요. 이렇게 돼서 여기 원점을 A라고 잡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직사각형을 이렇게 만들 거야. 그래서 여기를 B라고 잡으면 AB가 길이가 8이 되겠으니까 여기가 0,8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BC가 16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C를 잡아서 여기가 16,8을 찍고 다시 그 다음에 D는 그럼 여기 찍으면 되겠지. 직사각형이니까 D는 16,0 A는 0,0. 자, 이렇게 하면 문제에서 원하는 AB가 8, BC가 16인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다고요.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됐나요?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내부 및 둘레 위에 점 P가 있대.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P의 자치를 구하는 거라서 P의 X좌표와 Y좌표를 이렇게 X, Y라고 잡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에서 준 식을 보자. AP의 제곱 빼기 CP의 제곱이 16이래. 자, AP의 제곱 빼기 CP의 제곱이 16이 되길 바란대.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어떻게 되는 거야? 자, AP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입니다. 그 다음 CP의 제곱은 16 빼기 X의 제곱 더하기 8 빼기 Y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이 둘을 빼면 16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빼면 실제로 어떻게 나와? X제곱 Y제곱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32X 더하기 32Y 생기고요. 더하기 16의 제곱, 32Y가 아니고 16Y. 그리고 16의 제곱, 마이너스 16의 제곱, 마이너스 8의 제곱. 됐죠? 맞아, 아니야, 얘들아? 맞지? 그래서 양변을 16으로 나누면 1은 2x 더하기 y 빼기 16, 얘는 64니까 16으로 나누면 얼마죠? 4겠죠. 나누기 16 한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 어떻게 나와? 2x 더하기 y, 예쁘게 쓰자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자치가 지금 말한 것처럼 선으로 나오는 거죠? 직선으로. 그래서 0,21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으로 나오니까 얘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문제에서는 요 직사각형 내부만 구하라고 했거든? 경계랑.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 구하는 문제겠죠. 도형의 길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요 길이 구하는 문제예요. 요 길이. 참고로 y가 0일 때 좌표 구하면 여기가 2분의 21,0이고요. 그 다음에 y가 8일 때 좌표 구하면 2분의 13,8
8이 됩니다. 그래서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공식 쓰면 x좌표의 차이가 얼마죠? x좌표 차이 얼마 얘들아? 얼마니? 4죠, 4. 맞죠? 아니, 이거 이렇게 보면 돼. 잘 봐봐. 이렇게 됐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건, 요거 양과 요거 양이 1대2란 말이야. 맞죠? 아니야? 그래서 1대2면, 사실 1대2대 루트 5 길이가 나오거든? 근데 지금, 여기 길이가 8이고, 여기 길이가 4면,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4배에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구해도 되는데, 이렇게 그냥, 피타고라스 써서 풀어도 나온다고요. 얼마? 어차피 점과 점 사이 공식이 피타고라스로 나오는 공식이니까 계산하면 4루트 5가 정답이라고. 헷갈리시면 그냥 요 점과 요 점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시면 나옵니다. 그러면 4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에 루트 씌운 거니까 루트 80 되죠. 그래서 4루트 5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자취의 방정식 문제라서 딱 봐도 느낌이 어때? 자취의 방정식은 뭔가 안 쉽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안 돼요. 다른 것보다 특히 자취의 방정식을 진짜 애들이 잘 못해. 못하는 게 정상이란 얘기야, 내 말은. 자, 여기까지 해서 내분점 관련된 기본 개념, 기본 공식, 기본 문제와 응용 문제까지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거 3번은 안 하고 넘어갈게요. 안 넘어갈 거고 잠깐 5분만 쉴게요. 짧게 5분만 쉬고 화장실만 갔다 옵시다. 그리고 무게중심 관련된 거 할게요.